이민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우리의 기대이며 고민이며 과연 기로에 서 있는 2차전지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주도주 얘기하면서 2차전지 흐름이 괜찮을 걸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이즈가 많아 보이는데 시간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 트럼프 취임이 1차적인 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정책이 그죠? 네. 확정이 돼야 불확실성이 제거되던 그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완화된 정책이 나오든 일단 이 산을 먼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관세라든가 IRA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성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5%씩 단계적으로 감소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시장에서 다 흡수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차전지가 지금까지는 우리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엄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이점들이 있어요. 기존까지는 이차전지가 일부 종목들이 움직여 셀사, LN솔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 기반으로 해서 이 종목만 움직여. 대주전자 이 정도 움직인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죠. 이전에 네. 이전 단계에서 보면 그 셀사에서도 LN솔만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네. 최근 흐름을 보면 소재사들로 움직임이 약간씩 스텝을 옮기고 있어요. 음, 방금 말씀하셨던 대우전자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에서 한 25% 올랐어요. 예. 계속 빠지다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 두고 주가 땅 치고 있거든요. 비단 대우전자뿐만이 아니고 악재가 막 쏟아지는데도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라든가 전반에 악재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빠지면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전날 빠지면 오늘 끌어올립니다. 크게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빠지면 끌어올리고 또 특징적인 내용이 장 마감 근처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현상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줘요. 네.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 자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하나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방을 잡아준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예, 쭉쭉 밀려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적 측면에서 변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고객 예탁금을 보면요. 예. 지난 12월 중순에 49조 수준의 고객 예탁금이었습니다. 근데 12월 말 1월로 들어서면서 이게 57조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54조 정도 하거든요. 54조쯤 되네요. 네, 54조 정도 되는데 54조에서 57조, 55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특별한 변수는 없었습니다. 변수가 엄청난 변수가 들어서 시장으로 돈이 몰려든 게 아니고 특정 큰 자금들이 저는 시장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한 2주간의 이제 주가 바닥 찍고 반등 주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외국인 기관은 장 초반에 매도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개인이 주식을 따다당 사면서 얘네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시장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몇몇 큰 종목들을 중심해서 밀 때 안 밀리고 끌어올려버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저점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대표 주주들 있죠. 이게 7%, 8% 이렇게 움직임이 그렇죠. 네. 세게 그렇게 세게 움직일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크기 때문에 만지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차전지 업종의 흐름 또한 부담이 없죠 현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장에서는 조단위 운용하는 개인들도 많이는 아니만 여러 그 그룹이 있다라고 해요. 강남팀, 을지로팀 해서 네. 조단위 규모 자산을 운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팀들이 주식을 살 때 기존의 알테우젠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에 대한 투자로의 수익을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데 작은 종목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큰 대형주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몇십만 원대 하는 중형주단의 종목들 따져볼 때 SK하이닉스나 이차전지가 타겟팅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지난해는 바이오 그룹으로 해서 이들 종목을 많이 네. 핸들링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이차전지도 엔캔 같은 경우 대단해.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죠. 좀 그죠. 이렇게 네.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전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온 한 4, 5조 원 단위의 큰 자금들은 분명하게 어떠한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처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화된 매매를 할 것인데 그게 하이닉스가 기존의 흐름에서 최근 들어왔다라고 본다면 2차전지는 전혀 부담이 없는 상태거든요. 가격적으로. 지금 뭐 업황이나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렇죠. 시장에 다 녹아 있는 상태이고 가격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거고 그리고 가격적 측면,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큰 자금이 들어와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래량이라든가 전체 분위기의 상황인 거고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라면 2차전지와 그 수급적 측면과 개인의 자산 흐름적 측면에서 뭔가 있다 우리가 이런 맥락점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분위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셀에서 소재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종목은 뭐 에코프로베임이든 대전자 재료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그리고 제가 기존의 2차전지 업종의 주도 종목으로 LLF가 움직여야 전체 분위기에서의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 간다라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LLF가 대장격은 아니지만 이 종목이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뭐 연속해서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2차전지가 분위기가 몰리는구나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다른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LNF가 그 이후에 주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어제 상황에서 뭐 종가는 한 9% 정도였지만 장중에 12% 가까이 오랜만에 아주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있다는 걸 딱 보여줬거든요. 지금 LNF가 뭐 9만 원이 좀 안 되는 뭐 8만 원, 7, 8천 원 가격에서의 흐름이지만 LNF가 10만 원에 안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추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보십니다. 9만 원 라인이 저항이긴 합니다. 근데 9만 원 라인의 저항을 이제 계속 두들기면서 소화하고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2차전지 전체의 분위기가 확 쏠리면 상으로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메리트가 있다. 아픈 손가락이지만 이게 엄지가 되는 과정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겠으나 중간 단계로 올라올 개연성이 굉장히 큰 시점이다. 그래서 2차전지는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 측면이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항상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결국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더라도 뭔가 트리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소위 뭐 주가를 조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도 환경을 만든다고요, 그죠? 맞습니다. 혹은 환경을 저울질한다고요, 타이밍을 그죠? 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뭔가 실적단에서 그죠? 네. 트럼프 노이즈가 지나고 나서 실적단에서 이제 실적이 바닥쳤어 그죠? 뭔가 이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뭐 2분기가 됐던 2분기 기대를 1분기에 땡겼으든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뭐 ESS든 뭘 많이 붙여봤는데 주가 동력의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전기차만 볼 필요는 없다. ESS 시장 그렇죠. 넓어지고 있고 네. 이 시장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주가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재료들 많이 갖다가 해석을 해봤는데 주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으나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어제 그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저는 하나만한 얘기라고는 보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1, 2, 3단계 등급 국가를 분류를 해서 뭐 수출 관련해서 1등급 국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유럽 국가들은 뭐 자유로운 수출, 무한정 수출 가능하고 2등급 국가인 인도, 브라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그리고 3등급 북한, 러시아, 중국은 중국에는 아예 통제 못 가고. 아예 통제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근데 실제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많이 쓰는 나라는 1등급 국가밖에 없거든요. 2등급이 인도, 브라질이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3등급은 나름대로 이제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쓰겠지만 하나만한 얘기이지만 이게 시장에서 많이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어차피 트럼프가 저질러온 일을 트럼프가 해소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가 트럼프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규제 일변도 압박 일변도의 상황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이산화탄소 협정에 대해서 일부 당근 정책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금 의도하는 거죠. 관세 정책이든 IRA든 공격적으로 강하게 푸시하면서 압박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 의회를 다 통과해야 되는 법안들인데 미국 의회 상황을 보게 되면 435명의 미국 의원들 중에서 공화당이 220명이고요. 민주당이 215명입니다. 공화당이 약간 많죠. 5명. 근데 220명의 공화당 의원 중에서 3, 4명이 그 장관으로 입각합니다. 그러면 거의 동수가 돼버립니다. 거의 215 언저리 동수거든. 한두 명 차이에서. 그래서 이번에 하원 의장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쉽게 이렇게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이산화탄소 협정에 대해서 또 당근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공장들이 다 미국의 남부 지역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회유 정책이 있으려면은 당근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를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면 이산화탄소 업종의 업황의 전반의 흐름, 실적 개선치는 우리가 좀 더 가야 되겠죠. 이게 어차피 6개월간의 실적과 주가의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실적은 올 하반기 정도에 일부 나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도 주가는 먼저 6개월 선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입을 통해서 뭔가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주가는 바닥 찍고 움직임이 진행되고 이러한 현상들에서의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좀 나와줘야죠 그런 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도 이제 새로운 신차를 이제 네. 만들어내고 그죠. 소형차 위주로 나올 거고. 현대차도 뭐 라인업들이 늘어나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기본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현대그룹에서는 또 이번에 보조금을 받는 차량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국내 2차전지 소재 그렇죠. 셀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그건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뭐 트럼프가 없애버리면 사실 그건 또 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현대 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가 아마 5%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낮거든요. 저도 한 4%인가 뭐.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보조금도 받고 공격적으로 푸시하면 좀 더 확장성을 가지면 여기에 또 재료 가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갖다 붙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재료는 올라가면 나오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를 그냥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의외로 어떤 트리거가 되면 되게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죠. 한번 그런 우리 어제 경험했죠. 뭐 10%의 네. 주가 상승 그러니까요.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이제 변화하는 건데 오늘은 좀 눌림목이 나왔지만 네, 네. 이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습 효과에서 오르면 빠진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의 상황은 오르면 빠지지만 버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2일, 3일, 4일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나면 전환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런 측면으로 하면 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셀보다는 소재단이 훨씬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 그 안에서 밀려 있는 LNF를 주목하고 네. 그죠? 다른 소재사들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죠. BM이 BM. 뭐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제 흐름에서도 마찬가지.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 수요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움직임 시에 가장 탄력이 붙을 만한 흐름에서의 종목이고 다른 각도로 시야를 넓히게 되면 대우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해서 급등했지만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에서의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전고체 얘기는 좀 쑥 들어갔네요 지금. 그거는 이제 먼저 소재사단에서 양극재가 먼저 가고 나서 전고체가 진행이 될 거고 전고체는 26년도에 이제 시제품이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소재단이 가고 나서 SI를 비롯해서 전고체 얘기는 좀 시간이 있어야 전고체 얘기가 부각이 되고 관련주들이 가겠죠. 근데 전고체 관련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이슈는 그렇죠.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가니까 그죠. 네, 그렇죠. 뜬금없이 갔지 뭐 전고체 얘기 확 갔다가 그렇죠.
워낙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큰 종목 있는 반면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그렇죠. 잊어버릴만 하다가 확 떴다가 관심이 달게되면 또 주르륵 또 시간 걸려요. 네.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좀 안정적으로 네. 산업을 보고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전고체는요. 그러니까 전고체보다는 기본적인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게 되는 핵심 소재나 셀단이나 네. 그죠? 전통적인 관심도가 높았던 소재단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2차 전지가 올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김대중 대표님의 예언적 선언이 몇 개월 있다 맞아가지고 그거 봐, 그거 좀 썸네일 좀 꺼내봐, 그죠? 네네. 2차 전지 부활을 말하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몇몇의 이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이제 여기에 바람만 불게 되면 흐름에서의 부각도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